안녕하세요. 바리파이어입니다. 기다리던 리얼티인커 24년 4분기 실적 발표가 오는 2월 25일에 있었기에 발표 내용에 대해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4분기보다는 24년 전체 데이터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실적 발표 전후를 포함한 일주일간의 주가 움직임을 통해 투자자들의 베팅은 어떠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주가는 실적에 대한 기대 때문인지 파월의 금리 인하 보류 소식에도 실적 발표를 앞둔 4거래일 동안 약 3.15% 상승했습니다. 하지만 25일 실적 발표 이후 시외 거래에서 약 3% 하락하며 상승분을 반납했습니다. 이는 실적이 시장 기대치를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그럼 단기간에 3에서 4%의 변동성을 이끌어낸 실적 발표 내용을 본격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다음의 화면은 실적 발표 서두에 나오는 CEO의 멘트로 핵심은 24년 주당 AFFO가 연간 4.75% 증가했다는 점입니다. 이에 리얼티 인컴이 24년도의 배당금을 2.93% 상승시켰다는 점을 고려하면 리얼티 인컴은 추가적으로 약 2%의 배당 인상 여력이 있다고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물론 AFFO를 모두 배당하는 게 아니지만 현재 지급하는 배당금에서 추가로 상승할 수 있는 룸이 더 있다는 것이기에 배당 지급 능력을 확인하는데 긍정적인 요소라 생각했습니다. 그렇기에 저는 이 멘트를 보고 난 후 실적 발표에서 배당금 인상 소식이 같이 담겨 있는지부터 확인했습니다. 주주 환원이 좋은 리얼티에게 여유 자금이 생겼다면 자연스럽게 배당금 인상도 함께 발표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의 내용을 보시면 24년부터 현재까지 배당금 인상 시점과 상승률을 정리한 자료입니다. 배당금을 보면 25년 1월 주당 0.264에서 25년 3월부터 0.268로 상당한 폭의 상승을 예고한 상태입니다. 저는 이러한 배당 인상을 확인하며 시외에서 주가가 떨어진 것에 대한 불안감을 약간은 덜 수 있었습니다. 저의 기대치보다 잘해주었기 때문인데 25년은 배당 상승의 첫 단추가 잘 꿰어지고 있는 듯 보였기 때문입니다. 이제 CEO의 멘트를 확인했으니 AFFO와 관련된 숫자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음의 표를 보시면 최종적으로 토탈 AFFO는 4분기 26.17%, 연간 약 30% 상승했습니다. 다만 24년에도 주식 발행을 통해 자본을 조달했기 때문에 주당 AFFO는 연간 4.8% 증가하는 데 그쳤습니다. 여기서 눈에 띄는 점은 두 가지로 하나는 23년 대비 금융비용이 감소했다는 점인데 이는 기준금리 인하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대손 충당금이 전년 대비 상당히 증가했다는 점입니다. 리츠에서 대손 충당금을 늘리는 경우는 이자 비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거나 임차인이 연체할 가능성이 높아졌을 때인데 금리는 고점을 찍고 인하 추세로 접어들었기 때문에 두 번째 이유인 임차인 리스크가 증가했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리얼티의 임차인은 소매기업들이 많다는 데서 착안해 앞선 20일에 발표한 월마트의 실적 발표를 살펴봤습니다. 월마트의 24년 4분기 EPS는 시장 예상치를 넘겼지만 25년 가이던스가 낮았고 이는 미국 주식 시장이 화랑인 것에 비해 민간 소비는 그리 좋지 않을 수 있겠다는 생각으로 이어지며 리얼티가 대손 충당금을 늘린 이유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즉, 주 임차인 그룹인 소매기업들의 실적 부진이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임대율이 떨어졌나 싶어 부동산 임대 현황으로 넘어가 봤습니다. 3분기 대비 공실 매각에도 불구하고 동일 고객 재임대와 신규 임대가 줄어들면서 공실률이 다소 늘었지만 전체적인 공실 비율은 1.3%로 관리가 잘 되고 있었습니다. 역사적인 공실률을 보아도 크게 차이나지 않는 수치입니다. 이를 해석하면 당장에 온 위기라기보다 혹시 모를 위기를 대비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공실 매각 숫자는 연간 투자 내역을 보면 인수 및 개발 중인 부동산보다 적은 숫자이므로 리얼티 인컴은 계속해서 성장 중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추가로 연도별 AFFO 증가를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주식 수가 증가하는 비율이 조금 신경 쓰이지만 AFFO 대비 배당금 비율을 보면 지속 감소 중으로 2020년 대비 굉장히 보수적으로 배당금을 인상 중이기에 혹시 모를 배당 삭감에 대한 걱정은 조금 내려놔도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보고서를 읽다가 주주 환원의 또 다른 형태인 자사주 매입이 25년부터 28년까지 4년간 20억 달러 규모로 있을 예정임을 확인했습니다.
리얼티 인컴의 시가총액은 511억 달러로 주주에게 돌아가는 환원 가치를 계산해보면 3.9%입니다. 4년간 진행되기에 매년 균등소각으로 이어진다고 가정하면 1년에 5억 달러 규모이고 연간 기여도는 0.5%로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자사주 매입은 발행 주식 수가 줄어들어 EPS와 AFFO가 모두 개선되므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이상의 영향력을 보여주지만 이를 예측하는 건 저의 능력을 넘어버리기에 단순화시켰습니다. 여기서 올해 25년도에 리얼티의 기대 수익률을 한번 계산해 봤습니다. 보통은 배당 성장률보다 주가가 더 올라가지만 현재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은 금리 인하가 늦춰질 가능성이 높기에 최소한 배당 성장률만큼 주가가 올라간다고 예상하면 현재 주가에서 연간 기대 수익률은 8.3에서 10.3%가 나옵니다. 누군가에게는 작아 보일 수도 또 누군가에게는 큰 숫자일 수도 있는데 저의 올해 주식 목표 수익률인 7에서 9%보다 높게 나왔기에 실적 발표 후 약 3%가량 급락했음에도 계속 보유하려고 합니다. 다음은 올해 가이던스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25년 목표 AFFO는 4.22에서 4.28로 24년 4.19 대비 약 1에서 2% 증가를 전망했습니다. 아마도 실적 발표 후 주가가 떨어진 데에는 시장 기대치를 만족하지 못한 낮은 가이던스가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그런데 가이던스를 너무 부정적으로 해석하지 않아도 되는 점이 25년의 저조한 가이던스는 성장 둔화보다는 신규 투자로 인한 전환기적 비용이 포함되었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 퇴근 후 시외 주가를 보며 다소 불안했지만 집에 돌아와 홈페이지에 올라온 실적 발표 내용을 보면서 저는 걱정을 덜 수 있었습니다. 추가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면 24년도 데이터만 보면 잘했다고 생각되는데 25년도 가이던스를 보며 성장이 인플레이션 기대치인 3%보다 낮다는 점이 다소 아쉬운 포인트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 유럽 진출, 데이터 센터, 카지노 등 보다 높은 수익률이 기대되는 투자에 나선다는 점에 현재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는 상황입니다. 끝으로 이번 영상을 만들면서 현재 저희 주식 포트폴리오에서 가장 오랫동안 보유한 주식이라 긍정적인 쪽으로 편향된 리뷰가 될 수 있기에 최대한 숫자와 객관적인 보도 자료를 토대로 리뷰하려 노력했다는 점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번 리얼티 인컴의 실적 발표가 기대를 벗어나지 않는 실적을 보여주었던 것 같은데 여러분은 실적 발표가 마음에 드셨는지 궁금합니다. 분명한 건 배당금 인상과 자사주 매입 소식은 장기 투자에 있어 확실히 좋은 포인트라 생각됩니다. 그럼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